새벽 은주는 성훈이 잠든 틈을 타 아들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메모 앱을 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는 날 조종했다. 내 인생은 그녀의 작품. 오늘 밤. 계획 실행. 그동안 쌓인 모든 것이 폭발하는 그날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 6시 반 은주는 늘 하던 대로 성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3번의 정확한 노크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에 울려 퍼졌죠. 성훈아, 일어나야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은주는 잠깐 귀를 기울였다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요. 성훈아, 대학원 준비 때문에 늦잠 자면 안 된다고 했잖아. 몇 분 후에야 방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문이 열리더니 성훈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22살의 아들은 언제나 그랬듯 무표정했습니다. 눈에 잠이 덜 깬 기색도 짜증스러운 기운도 없었죠. 그냥 공허했어요. 아침 먹고 가라. 미역국 끓여놨어.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요. 은주는 아들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성훈은 감정이라는 걸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웃지도 화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성훈 앞에 따뜻한 미역국을 놓으며 은주가 말했어요. 어제 김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어. 너 요즘 학원에서 집중 안 한다던데?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던 성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움직였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선생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너 요즘 딴 생각 많이 하는 거 엄마가 몰라? 성훈이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어요. 마치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했죠. 엄마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젠 내가 날 기쁘게 해줄 차례잖니? 은주의 목소리엔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성훈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꿈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남편과의 관계까지도요. 성훈의 아버지는 아들이 10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다는 말을 남기고요. 네. 성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은주는 아들의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감정의 변화를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어요. 성훈은 마지막 숟가락까지 깨끗이 비운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원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성훈이 이렇게 감정 없는 아이가 된 게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를요. 성훈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가끔 징징거리기도 하고 게임하고 싶다고 떼쓰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 가겠다고 조르기도 했죠. 하지만 은주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놀고 있는 동안 다른 애들은 공부한다. 지금 놀면 나중에 후회한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키우는데. 왜 말을 안 듣니라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성훈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떼쓰지도 않고 친구들 얘기도 하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게 됐어요. 은주는 그때 기뻤습니다. 드디어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게 정말 철이 든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성훈은 철든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모든 걸 말이죠. 은주는 성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려고요.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교재들이 높이별로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침대는 군대에서나 볼 법할 정도로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죠. 너무 완벽했습니다. 20대 청년의 방치고는 말이에요. 어떤 개성도 취향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살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공간 같았습니다. 은주는 문득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인 건가 싶어서요. 성훈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워졌어요. 은주는 성훈의 책상 앞에 서서 가지런히 정리된 교재들을 바라봤습니다. 대학원 입시 문제집, 전공 서적, 영어 교재들이 높이 순으로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책등을 훑으며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훈이가 박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은주에게는 명확한 꿈이 있었거든요. 성훈을 박사로 만드는 것 말이죠. 그것만이 지난 20여 년간 자신이 희생한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앉아 성훈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7살 때부터 시작된 그 긴 여정을요. 다른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5시 성훈을 깨워 책상에 앉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성훈아, 일어나야지. 공부 시간이야. 그때 성훈은 울면서 일어나곤 했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연필을 쥐고 문제집을 펼쳤죠. 은주는 아들 옆에 앉아서 문제를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틀리면 다시, 또 틀리면 또다시요. 100점 못 맞으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사람들한테 말 못해. 은주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훈의 성적이 곧 자신의 존재 가치였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성훈의 성공만이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성훈은 펜을 꾹꾹 눌러가며 답을 적었어요. 손톱이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줘서요. 때로는 연필이 부러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은주는 새 연필을 꺼내 깎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해. 다른 애들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 실제로는 다른 아이들도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지만 은주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해지니까요. 성훈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조금만 쉬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은주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쉬는 건 나중에. 지금은 공부할 때야.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묵묵히 문제를 풀고 틀리면 다시 풀고 맞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은주는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드디어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는 더욱 본격적이었습니다. 성훈의 하루 스케줄을 분 단위로 짰어요. 새벽 5시 기상, 5시 30분부터 영어 단어 암기, 6시부터 수학 문제 풀이, 7시 아침 식사 후 등교. 방과 후에는 바로 학원, 밤 11시까지 자습, 집에 와서는 또 1시간 복습. 성훈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해. 은주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훈이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존재라고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할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성훈의 성적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반에서 1등, 학년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은주는 그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성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다운 호기심이나 궁금증 같은 게 있었는데 점점 그런 게 사라져갔어요. 마치 감정이라는 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성훈이랑 놀고 싶어요라고 전화 오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은주는 늘 거절했습니다. 성훈이는 공부해야 해서 못 놀아.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전화 오는 친구는 없었어요. 성훈도 친구 얘기를 하지 않게 됐죠.
고등학교 졸업 후 성우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성운을 대학원에 보내고 박사까지 만들면 모든 게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운이 박사 되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은주는 성운의 책상을 정리하며 또다시 혼잣말을 했어요. 그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방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운이 돌아온 거예요. 은주는 서둘러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왔니? 은주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성운을 반겼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궁금해했어요. 성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놓고 앉더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은주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와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 잘 됐어? 네. 논문 읽기는 어때?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거 말이야. 어렵지 않아요.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간단한 질문과 더 간단한 답변. 은주는 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성우는 언제나 최소한의 대답만 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김치찌개 끓일까? 내가 좋아하잖아. 성훈이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먹겠다는 거예요. 은주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흥얼거렸어요.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비록 대화는 짧았지만 그래도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김치를 썰며 은주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성훈이 정말 괜찮은 건지 말이에요. 겉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성훈아, 혹시 요즘 우울해? 부엌에서 거실로 소리쳤습니다. 성훈의 대답은 한참 후에 들려왔어요. 아니요. 대학원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지도 교수님과는 면담 잘했고, 또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교수님이 제 연구 주제에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성훈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은주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대학원 준비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럼 다른 교수님께 상담받아 보는 건 어때? 아니면 연구 주제를 바꾸든지. 바꿀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훈이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있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정말로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성훈은 부엌 입구에 서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은주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약간의 서늘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학원은 당연히 가야 하는 거고 박사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내 인생이 완성되는 거잖아. 제 인생이요?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훈의 말투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거든요. 그래, 내 인생.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키운 건 다 너를 위해서야.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거죠. 성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마치 칼날 같은 것 말이죠. 은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성훈이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늘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같은 순한 대답만 했는데 말이에요. 성훈아, 너 왜 이래? 엄마가 잘못했니? 성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주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 시선이 왠지 무서웠습니다.
마치 자신을 낯선 사람 보듯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땐 그냥 참고 있었던 거죠. 이젠 기억이 나요. 나요. 성훈이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에 쥔 칼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기억이 난다고? 뭘 기억한다는 거지?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성훈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가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말투가, 심지어 분위기까지도 말이에요. 성훈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부엌에 혼자 남아 김치찌개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성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참고 있었다, 기억이 난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은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파트는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성훈이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마무리했어요.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성훈은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었고 은주도 뭔가 묻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거든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자 은주는 문득 충동을 느꼈습니다. 성훈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거실 소파에 놓인 성훈의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은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땐 그냥 참고 있었던 거죠. 이젠 기억이 나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어요. 성훈에게 직접 물어봐도 제대로 답해주지 않을 게 뻔했고요. 샤워실에서 여전히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성훈의 가방에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호기심과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어요. 성훈은 늘 단순한 아이였거든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죠. 은주는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봤어요. 대부분 대학 관련 공지사항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거의 없었어요. 몇 개 있는 것도 수개월 전 것들이었고요. 정말 친구가 없구나. 은주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2살 청년치고는 너무 삭막한 인간관계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쩌면 자신이 만든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메모 앱을 열어봤습니다. 성훈이 뭔가 기록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공부 계획이나 할 일 목록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메모 앱을 열자마자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그 여자는 날 조종했다. 첫 번째 줄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라니. 성훈이 자신을 그렇게 부른다는 건가요? 내 인생은 그녀의 작품. 7살부터 시작된 훈련. 나는 뭘까? 그만두자. 이제 끝내야 할 때. 은주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끝내야 할 때라니. 뭘 끝낸다는 거죠?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춰갔습니다. 성훈이 곧 나올 거예요. 은주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훈이 샤워실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한 발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은주에게는 그 소리마저 무섭게 들렸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방금 본 메모의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성훈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조종했다, 작품.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차가운 건지요. 은주는 자신이 사랑으로 한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성훈에게는 조종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끝내야 할 때라는 문장이었어요. 성훈이 뭘 끝내려고 하는 걸까요? 공부를? 대학원 준비를? 아니면 은주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오늘 성훈의 달라진 태도와 메모의 내용을 연결해 보니 더욱 무서웠거든요. 성훈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벌써 잠들어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은주는 성훈의 방 앞을 지나치며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안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중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키보드 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방금 휴대폰을 몰래 본 것도 그렇고 성훈의 메모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게 무서웠거든요. 은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훈의 메모 내용이 계속 떠올랐고 오늘 아들이 한 말들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성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는데 혹시 그게 아니었을까요? 혹시 정말로 성훈을 망친 건 아닐까요? 은주는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성훈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어요. 밤새 성훈의 메모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는 날 조종했다. 이제 끝내야 할 때. 그 문장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성훈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죠. 평소라면 이 시간에 깨워야 할 텐데 오늘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은주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성훈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것도 그 안에 메모를 본 것도 모두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조종이라는 단어가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은주는 사랑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성훈에게는 조종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성훈의 방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깨어난 모양이었어요. 은주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과 계란말이, 김치와 밥. 성훈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죠. 한참 후 성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젯밤 메모를 본 후로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아침 먹고 가라.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조차 기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잘 잤니? 네. 오늘은 뭐 할 예정이야? 도서관 가서 논문 읽으려고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은주는 긴장했어요. 성훈이 언제 또 어젯밤 같은 말을 할지 모르겠거든요. 기억이 난다, 참고 있었다 같은 무서운 말들을요. 성훈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신발을 신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응?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훈이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하세요? 은주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무슨 말이니? 7살 때 말이에요.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요. 성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어요. 마치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7살 성훈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공부에만 집중시켰거든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지. 그게 다예요? 성훈이 은주를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실망스러운 기색이 있었어요. 다른 건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뭘 좋아했는지, 뭘 하고 싶어 했는지.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성훈이 뭘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공부만 시켰으니까요. 엄마는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했어. 그게 내 미래를 위해서였어. 제 미래요? 성훈이 현관문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 미래인지 엄마 미래인지 헷갈려요. 그 말을 남기고 성훈은 집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성훈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제 미래인지 엄마 미래인지 헷갈려요. 은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성훈에게 강요한 것들이 정말 성훈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성훈을 박사로 만들고 싶었던 건 정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성공한 어머니로 인정받고 싶어서였을까요?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성훈이 7살 때부터 22인 지금까지 1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말이에요. 새벽 5시에 깨워서 공부시킨 것,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한 것, 아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들. 그 모든 것이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은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성훈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수록 성훈의 메모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날 조종했다. 이제 끝내야 할 때. 그리고 오늘 아침의 차가운 시선도요. 은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성훈이 정말로 뭔가를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뭔가가 자신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오후 3시쯤 은주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성훈의 메모와 오늘 아침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제 미래인지 엄마 미래인지 헷갈려요. 성훈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자신이 이렇게 희생해가며 키웠는데 고맙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은주는 걸레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성훈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자신의 꿈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남편까지도 잃었죠. 그 모든 희생이 헛된 일이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훈은 반드시 박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질 테니까요. 오후 5시쯤 성훈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현관에서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방으로 향했어요. 은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훈아, 일찍 왔네? 대답이 없었어요. 성훈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성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었어요. 성훈과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성훈아, 엄마가 들어가도 돼? 왜요? 성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성훈이 대답했어요. 들어오세요. 은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훈은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성훈아, 엄마가 말 좀 할게. 은주는 성훈의 침대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해.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성훈이 천천히 은주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왜 그런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대학원 준비 때문이니?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니? 은주는 성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어쨌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옳지 않아. 엄마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하니? 엄마 키우려고요? 성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그래, 너 키우려고. 아빠 없는 상황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엄마를 원망하고 있잖아. 고마워하라고요? 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너 때문에 뭘 포기했는지 알아? 내 인생 전부를 너한테 바쳤어. 저한테 바치셨다고요? 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것을 철없는 반항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 너를 성공시키려고 내 모든 걸 희생했어. 그러니까 너도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요. 성훈이 은주 앞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내 엄마를 위해서. 박사 학위 받아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줘. 그게 내 의무야. 의무라고 하셨죠? 성훈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성훈아, 너 왜 이래? 손이 왜 떨려? 은주는 성훈의 상태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지금까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엄마 마음 생각은 하니? 엄마 마음이요? 성훈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죠. 제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요. 내 마음? 내가 뭘 힘들어해?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공부만 하면 돼요?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요. 그래, 공부만 하면 돼. 딴 생각하지 말고.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오직 공부만 해서 박사 되면 되는 거야. 성훈이 갑자기 머리를 감출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훈아, 너 왜 그래? 계획대로 하면 돼. 그 여자는 눈치 못 챌 거야. 성훈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성훈아, 정신 차려. 엄마가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 하지만 성훈은 계속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내야 해. 이제 끝내야 할 때야. 성훈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성훈아, 그만해. 엄마 말 듣고 있어? 은주가 성훈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손을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세요. 성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손을 거뒀어요. 성훈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성훈아, 진정해. 뭐가 그렇게 힘든지 엄마한테 말해봐. 말해요? 성훈이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빛이 돌고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유리조각 같은 시선이었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 말을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들었지. 엄마가 내 말을. 아니에요. 성훈이 은주의 말을 끊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냥 엄마의 인형이었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성훈이 방 안을 왔다 갔다 걸으며 말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불안정해 보였어요. 7살 때부터요. 새벽 5시에 깨워서 책상에 앉혀놓고 다른 애들은 지금 공부한다고 거짓말하면서요.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로. 거짓말이에요.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뒤로 물러섰어요. 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저만 혼자 울면서 문제집 풀고 있었다고요. 그건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정말로요? 성훈이 책상 서랍을 열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은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했지만 성훈이 등을 돌리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왜 제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요? 성훈이 다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도가 들려 있었어요. 과일 깎을 때 쓰는 것 같았죠. 성훈아, 그거 내려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훈이 칼을 든 모습이 무서웠거든요. 왜요? 무서우세요? 성훈이 과도를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앞으로 나섰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제 몸인데요. 성훈아,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은주는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훈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람의 감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성훈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쳤어요. 2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사과네요. 성훈이 과도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안도할 수 없었어요. 성훈의 표정이 더 무서워졌거든요. 알고 계세요? 저 어제 엄마 핸드폰 본 거. 뭐? 아니, 엄마가 제 핸드폰 본 거죠.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성훈이 알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세웠어요. 성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뭔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밤 계획. 첫 번째, 엄마가 잠든 시간 확인. 두 번째, 뒷문 잠금 해제. 은주는 그 내용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메모보다 더 구체적이고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성훈아, 이게 뭐야? 너 정말로 궁금하세요? 성훈이 은주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어요. 뭔가 부서진 사람의 일그러진 표정이었죠. 그럼 기다려보세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성훈이 조용히 부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성훈이 부엌으로 가는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부엌에는 칼이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성훈이 부엌 서랍을 조용히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성훈아. 은주가 소리쳤지만 성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나와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손에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은주는 그 순간을 보고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성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디 가세요, 엄마? 은주는 성훈의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성훈아, 엄마는 잠깐 나갔다 올게. 은주가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 그녀보다 먼저 현관문 앞을 막아섰어요. 왜 나가려고 하세요? 성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손에 숨긴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위험한 것이라는 걸 은주는 직감했거든요. 성훈아,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없었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잘못했다고요? 성훈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궁금한 걸 묻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어린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나는.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기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모르시는구나. 성훈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벽에 등을 붙이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7살부터 22까지 15년 동안 저를 망쳤는데도 모르시는구나. 망쳤다니. 엄마는 너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훌륭하게요? 성훈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친구도 없고 꿈도 없고 감정도 없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시나요? 성훈의 말이 은주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성훈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공부에 집중하라고. 공부에 집중하라고요? 성훈이 숨겨두었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부엌 칼이 들려 있었어요. 크지 않은 칼이었지만 은주에게는 거대하게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말 못했는데 저 사실 공부도 싫어해요. 수학도 싫고 영어도 싫고 대학원 가는 것도 싫어요. 은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칼을 든 채로 말하는 것은 더욱 무서웠어요. 그럼 뭘 하고 싶어? 처음으로 은주가 성훈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글쎄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성훈이 칼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안 돼. 왜 안 돼요? 어차피 제 인생은 엄마가 망친 거잖아요. 성훈아, 제발.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서 미안해. 은주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늦었어요. 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목에서 떼어내더니 은주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은주는 그 순간을 보고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성훈을 밀치고 현관문으로 뛰어갔어요.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훈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은주는 1층까지 뛰어내려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성훈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맨발이었지만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왜 도망가요, 엄마? 성훈의 목소리가 계단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산책하러 나온 것처럼 말이죠. 경비실에 도착한 은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경비원이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그때 성훈이 나타났어요. 성훈아.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훈은 여전히 칼을 쥐고 있었어요. 내가 널 망친 거니. 미안해. 성훈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 그 말 너무 늦었어요. 바로 그때 경비원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훈은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어요. 경찰들이 와서 성훈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기 전 성훈이 마지막으로 은주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정말 나 때문일까요?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순간 지난 22년이 모두 무의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경찰차가 떠나간 후 은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성운을 박사로 만들려던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은주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죠. 은주는 정신과 상담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성운이 체포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담당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곳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성운 때문에 시작한 상담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됐습니다. 성운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은주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직 봉하지 않은 편지였어요. 보내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직 용기가 안 나요. 은주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써내려간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는지에 대한 고백이요. 성운 씨 소식은 들으셨어요? 네.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운은 소년원이 아닌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정신적 문제가 인정되어 치료 중심의 처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데 요즘은 상담사 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 신호죠.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상담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은주 씨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게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와 가끔 차를 마시기도 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은주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성운이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가 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 말이에요. 상담이 끝난 후 은주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운이 돌아올 시간을 계산하며 저녁을 준비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천천히 갈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은주는 거실 한쪽에 놓인 성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어요. 그때도 성운은 웃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안에 작은 생기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성운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은주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널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책상 위에는 아직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운에게 쓴 것들이었어요. 언젠가는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운이 받을 준비가 됐을 때 말이에요. 은주는 새로운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성운아, 오늘도 내게 편지를 써.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쓰고 싶어. 엄마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편지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성운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될까요?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둘 다 치유받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다 쓴 후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낼 것 같았어요. 성운이 준비됐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은 준비됐다고 느꼈거든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으니까요.